우리 제1차 대선 실천위원회에 참여를 흔쾌히 결정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화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의 문제로 전부 집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약속 지켜야 되고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공약을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된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집권을 못했고 집권한 박근혜 당선자도 많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과연 실천할 것인가 여부를 늘 점검해야 될 책무가 우리 야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약을 실천하는 데 로드맵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내용을 점검하고 그것을 이행 여부를 촉구하는 그런 기능 하나, 그리고 여와 야가 같이 공동으로 공약한 사항을 같이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임무를, 그 세 가지 임무를 띄고 오늘 이것이 새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우리 공약을 리스트업해서 로드맵 만드는 거, 그리고 상대방 공약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이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촉구하는 그런 기능 하나, 그리고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걸 무엇인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견해를 지각하는 일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인데, 만약 이것이 여기서 되면 이걸 가지고 소위 집권 여당 아니면 당선자와 아니 이제 곧 대통령 되는 대통령 되신 분하고 이것을 가령 그 아젠다를 가지고 그리고 깊이 논의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추진력과 동력을 우리도 협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여야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려면 저는 만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다만 집권 초기 100일, 집권 초기 1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서 100일 되는 날 잔치하고 돌잔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00일 잔치는 모든 집권 5년 기간에 로드맵이 완성되는, 틀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중요할 때 종래 우리 야당의 속성으로 트집이나 잡고 발목이나 잡고 딴죽이나 걸고 이런 이제 야당상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책 대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100일간에 모든 걸 협조할 수 있으면 최선 다해서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권이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5년간 지긋지긋해.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을 만한 이 경제에 빠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국민한테 신뢰를 주고 모든 국민이 이제 여야가 뭘 해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심는 것이 가장 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선제안을 하는 겁니다. 곧 여기서 아마 발목할 만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선정한 과제가 가령 5대 과제, 1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좋습니다.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개정하는 작업에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을,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할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따라서 현 정책의장이 총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정책의장이 가장 최근에 했던 우리 김진표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다 훌륭한 정책의장을 겸했던 분들 몽땅 막내했습니다. 당의 모든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거듭나고 정부도 거듭나고 여당도 거듭나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첫 출범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지금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주시고 계신 김임표 위원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를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알려져 있는 연결지수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평균 15.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은 23.4%,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연결계수를 보니까 무려 35%가 됩니다. 10만 원 벌면 3만 5천 원을 10배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이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서 대외적 여건에도 먹구름이 껴 있고 우리 경제 전망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걸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의 CEO가 글로벌 CEO들의 36%만이 세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CEO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다. 이처럼 우리 민생이 추락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져 가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과 불안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이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서 정말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직접 책임지고 실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할 수 없이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 길이 바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방금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민생 경제 개선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고 변재일 현 정책위의장께서 본부장을 그리고 17대부터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셨던 홍재형 의원님, 홍재형 전 의장님, 또 원혜영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전병헌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이영석 의원님 이렇게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선공약 실천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먼저 여야 이견이 없는 공약 그리고 다소간 이견이 있더라도 절충하고 협의가 가능한 그런 공약들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당선자의 공약 중에 수정하거나 폐기를 요구할 공약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설득해서 관철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공약이지만 이것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이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여당과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우리 당의 정책으로 삼아서 현실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표한 대선 공약 중에서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또 정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공약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지방 공약에 대해서 실천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방 공약에 관해서도 그 실천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11시 정도에 회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이 대성공약실천위원회를 대개 이 비대위 운영기관과 시간을 같이 한다면 대체로 한 10번 정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1개 내지 2개씩의 큰 주제를 골라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실천 대책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민생을 살려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실질적으로 위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함께 가지고 크게 보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관소찰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주 관심 가지시고 또 좋은 언론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아낌없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 조직법 등에도 너무 디테일에 빠지지 말고 큰 문제 몇 가지를 우리 민주당 안이 있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 야당으로서의 자세도 확실하게 보여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낭만은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태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 속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찾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자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표방한 햇볕 정책입니다. 그런데 늘 일부에서는 튼튼한 안보나 한미 동맹을 삭제한 채 우리의 교류 협력 정책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종북 세력과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거듭 국민에게 밝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정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북한 핵을 개발한다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거나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제3차 핵실험을 한다는 그러한 허튼 수작을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북한에 촉구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이사 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가시적 노력이 나타나고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 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은 남북 관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시고 또 그 대화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의 건설적인 대북 정책과 종북 세력과의 구분은 우리 국민들이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행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만 일상적으로 정치에서 약속은 그때뿐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자의 입장에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 정치의 새로운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약속에 더 스스로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세비 30% 반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대선 공통공약을 내실 있게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받은 명령인 그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대선 참패를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을 우리 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당직자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양심 진영의 그야말로 정책적 거점으로서 싱크탱크로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이러한 공약 이행에 대한 뒷받침도 좀 더 책임 있게 되고 민주당을 벗어난 양심 진보 세력들의 정책과 지혜가 모으는 장치로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번 우리 그 위원회가 계속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병을 오늘 출범하는 대선공약 실천위원회, 민주당 출범이죠. 민주당 대선공약 실천위원회가 입법부로서 의회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민주당은 문제 제기 정당에서 문제 해결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정치 쇄신 의제가 매우 말초적인 이슈로만 국한되어 온 정치 쇄신 의제의 잘못된 흐름을 보다 의미 있고 본질적인 문제로 물꼬와 흐름을 전환시키는 그런 민주당 대선공약 실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이미 후보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 5년 내에 왜곡되고 탄압받아온 비정상화되어 있는 언론 환경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실천되어서 언론 환경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철하고 노력하는 대선공약 실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신영. 예, 저는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만 횟수로 2년간
정치위원장한 주승용 의원입니다. 참 돌이켜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우리 당이 소위 3+1 정책을 발표했을 때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때가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180억을 들여가지고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한 것이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전부 새누리당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참 세상에 2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감이 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것이 우리 민주당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복지를 비롯해서 경제민주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공약만 서로가 해결해도 저는 박근혜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복지 예산 재원 마련이 저는 앞으로 5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3+1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조세 부담률 증세 또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여야를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5년간의 과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 대선 공약 실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바로 복지 문제가 분배 문제고 분배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정당, 정책선거를 얘기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각 당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놨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책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좋은 정책이 정권을 창출한다는 믿음으로 대선에서 119개 이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유권자 역시 공약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치권의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면 이 공약을 헌신자처럼 버리거나 예면해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우리 민주통합당이 공약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노력을 한다면 저는 여당이나 정부도 동참할 것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쌓이면 이제 정책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이고 다음 선거부터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선 공약에 관해서 제가 이 대선 공약 추진위원회를 책임을 맡고 나서 이게 새누리당의 공약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민주당의 공약 책자고 이걸 가지고 우리 민주당 거는 선거 과정에서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비교해가면서 읽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의 오랜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라든가 일자리, 복지, 한반도 평화, 정치 혁신 이런 그런 주요 민주당의 정책 아젠다를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양당의 공약 중에 크게 봐서 유사한 공약이 한 60~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제 표현한 것이 새누리당은 깊이 있게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보면 표현된 거로 보면 이게 좀 듬성듬성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이영석 정책위의장이 아마 책임지고 이렇게 정리하셨을 텐데 우리 당 공약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진 공약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잘 만들었는데 이 후보가 늦게 선출되는 바람에 후보의 입을 통해서 이 공약이 하나하나 발표가 되어야만 국민에게 전달될 텐데 그 전달할 기회를 놓친 것 참 다시 한번 뼈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실천한 공약, 비록 야당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접근시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골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